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메이사 국내사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하창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를 할 내용은 건설 현장에서 드론 솔루션의 효용 가치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그 첫 번째 발표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던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I, 하나는 이제 공간 데이터,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이런 식으로 조금 상위 카테고리 중심으로 많이 나열하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한 뎁스 내려가지고 실제 시공 현장에서 그 공간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떤 효용을 주고 그 기반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공간 정보 데이터들, 시공 관리에서의 문제 정의, 그 다음에 시공 현장의 효용, 사례, 그 다음에 도입 실패 원인,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메이사가 했던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의 메이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에서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은 요약하면 딱 한 줄입니다. 건설 현장 관리는 공간 데이터로 하는 운영이다 라는 것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공간 데이터라는 게 대체 뭐고 공간 데이터 운영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공간 데이터가 없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시공 현장에서 흐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많은 시공 현장들은 서류와 경험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 상황은 매일 계속 변하는데 보고는 텍스트, 사진, 기록에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진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데이터들 아니면 이슈가 생겨서 그 이슈에 대한 해결이 됐던 데이터들만 남지 내가 찍지 않고 보지 않았던 곳의 모든 기록들이 남아있지는 않는 거죠. 세 번째로는 관리자, 책임자, 흔히 말하는 이제 20년, 30년 동안 현장 시공을 하셨던 분의 노하우와 경험의 감으로 판단하는 의존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문제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항상 부재하거나 늦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되게 제목은 자극적으로 적긴 했는데 대부분 현장은 문제없이 잘 운영이 굴러갑니다. 정말로 작은 사소한 문제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업체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근데 꼭 여러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한두 현장에서 꼭 문제가 터집니다. 그 터지는 문제도 보통 예상치 못한 구간들에서 터질 확률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이슈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한 공사의 수익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티컬한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좀 나열해 보면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크게는 저는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응이 늦어지는 겁니다. 내가 적재적소에 대응을 해야 할 때 대응이 안 된다거나, 두 번째로는 근거가 없다라거나, 세 번째로는 업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환경, 업체에서 가져온 자료가 곧 이제 이게 진리, 정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열심히 그 데이터를 수집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는데 제한적인 수집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올라가서 그 공간 데이터로 하는 운영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공간 데이터, 현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나열한 것처럼 설계도 공간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무리 2D 도면을 그리더라도 인면, 단면, 번면, 평면은 결국 조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공 현장도 결국 공간의 변화입니다. 그 공간이 3차원으로 좀 더 가서 고차원으로 시간축까지 들어가면은 그 고차원으로서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곳인데 공간으로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수량도 현장에서 변하는 수량, 최적 같은 경우들도 다 공간 기반으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이야 공간 기반으로 3차원으로 산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면화된 곳에 체인을 자르고 단면을 끊어서 단면의 면적값으로 그
양단면 평균과 최적을 구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결국 3차원 내 산출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공 현장에서의 모든 일들은 공간 데이터에서 일어나는데 왜 우리는 텍스트와 노하우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었을까요?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공간 데이터라는 것들이 부재했을 때의 문제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공간 데이터가 실제 시공에서 어떤 효용을 주는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크게는 세 개의 축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의 관점, 두 번째로는 이제 신뢰의 관점, 세 번째로는 시간의 관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건설 현장의 현실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공동주택 건축 현장에서의 토공 관리를 위한 별도의 행위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업체에서 들고 오는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총 수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구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업체가 정산의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여진 것들이 있고, 현장 관리자가 데이터 기반으로 반박을 하거나 검증을 할 때 기준이 없이 업체에서 들고 온 것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대부분의 현장들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 현장 중 9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한두 개 현장에서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장 차원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본사 차원으로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손실이 매우 커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모르고 뭐 그 공간 데이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생기면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3D 데이터 기반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량 진척의 현황을 관리한다거나 3D 공간 데이터 기반으로 이슈를 빠른 확인, 예측, 그 다음에 업체 간에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드리고, 그런 부분이 비용적 감소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참고 자료입니다. 당연히 월대 기성으로는 나갈 때는 업체에서 정산하던 방식으로 하던 아니면 우리의 기준대로 하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들고 온 근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이 결국 문제 발생 시에 이 드론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큰 포인트 중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의 절감은 현장 한 개, 두 개 단위, 우리 현장은 문제 없었으니까 비용 절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본사 전체 리스크 관리에서 관점으로 비용적인 효용 가치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용적 관점의 토목은 정말 명확합니다. 그냥 원청사에서도 측량을 하고요. 협력업체에서도 측량을 진행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인력, 시간, 비용 투입을 중복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비용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록되지 않는 측량 지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모두 없어지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드론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원청사, 협력사, 감리, 발주처 제출까지가 여러 번의 측량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비용부터 감소, 비용과 그 시간의 감소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의 시간의 관점입니다. 요거는 아까 저희 대표님도 한번 이렇게 짧게 말씀을 주시고 가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같은 현상과 이슈를 두고 사람마다 각자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A라는 곳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이슈가 처음에 떠올랐을 때 A, 누군가는 A의 밑을 볼 수도 있고요, 누군 중간을 볼 수도 있고, 누군 위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직접 현장에 가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든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회의를 하든가 또 회의를 하고요. 그에 대한 또 조치를 하고요. 그런 것들 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직접 가서 왜 또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매우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 드론 데이터들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고 계획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의사결정이 지정한 구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어나고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인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토목 현장에서 더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토목 현장 입장에서는 현장이 크고 현장이 사무실과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을 왔다 갔다 한 시간만으로도 30분, 1시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업무의 비효율이고 드론 데이터 기반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그런 시간적인 관점에서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의 관점입니다. 네, 이것도 다들 이미 머릿속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찍어놓은 사진과 사람들의 기억으로 일부 남아있는 현장들, 시간이 지나고 기록되지 않는 구간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공사 하루 이틀 6개월 이렇게 공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1년, 2년, 3년이 지나면은 그 기억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와죠. 검측이나 민원이나 감사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슈에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그때 그거 사진 없습니다. 그 구간 문제 없어서 기록을 안 했고요.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열심히 뚜닥뚜닥 하거나 어떻게든 맞추기 위한 기회비용적인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론 기반으로 그런 공간 데이터 기반으로 기록을 하게 되면은 특정 시점의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 및 증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시스템 내에서 보관되면은 야 이거 자료 어디 있어? 야 이거 자료 이거 줘봐. 그 자료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또 컴퓨터 자리 가서 그 뽑아오고 이런 것들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으로 들어가든 그 자리에 있는 태블릿으로 들어가든 바로 이제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바로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효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좀 자극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멘트를 하나 적어봤는데 해상도가 떨어진다 하여 아이고 해상도 떨어지는데 이걸로 내가 무슨 판단을 해요. 아니 나중에 이거 지금 당장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슈가 생기면은 그 흐린 데이터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몇 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요거는 사례와 사진은 다른 거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한 건설사에서 실제 착공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흑마기벽 HB 공사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계가 도면이랑 상이하거나 지금 이 설계 도서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를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해서 처리한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자기는 이 현장에서 도면 오버레이 기능과 구역 기능 너무 잘 썼다라고까지 피드백을 해준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효과는 이제 감과 노하우, 내가 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좌표 기반으로 현장을 놓고 계획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큰 장점 중에 한 가지고요.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큰 이슈를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도 좀 재밌는 사례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그 해상도 떨어져서 이거 당장 이거 어디다 써? 라고 굳이 지금은 필요 없어 라고 했던 케이스인데 어떤 한 건설사에서 한 3년 전인가요? 그 철근 그 누락에 관련한 이슈로 그 검측을 전수조사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다고 한 시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수조사하면서 증빙 제출해라 라는 데이터들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있던 그 공무팀장님 한 분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쨌든 데이터는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걸로 데일리로 매번 분석 돌리고 사진을 찍어놨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나중에 이 전수조사 나왔을 때 철근이 흐리게라도 보여가지고 그 데이터와 우리가 이제 일지 작성이나 공정 그 기록해놨던 사진 데이터와 결합해서 제출을 했던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드론 데이터들이 없었으면은 이거 수평철근에 대해서 이런 것들 더 디테일하게 내려갔을 때 말할 방법이 없었겠지만 그 사진 데이터 하나로 바로 증빙을 해서 너무 만족을 하셨다라는 고객 사례가 하나 있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고무팀장님은 이 현장 끝날 때까지 계속 거의 데일리로 촬영하시고 사용하시고요.
또 다음 현장 가셔가지고도 착공 전부터 빨리 우리 세팅해달라 해서 적용해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계신 현장의 하나를 제가 예시로 들고 와봤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경측자료 작성을 하거나 이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가지고요. 분쟁이나 이럴 때 자료, 보고자료 작성에도 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효과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 사례는 제가 윗단에서 말씀드렸지만 명확합니다. 네, 그냥 현장이 크면 클수록 현장의 사무실과 멀면 멀수록 그냥 이 플랫폼 드론 그다음 공간 데이터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적인 사례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도로 현장에서 많이 있는 사례고 이 사례들이 좀 재밌어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에서 사면 검토할 때 사면 구간 측량값을 요구하는 현장들이 그리고 이제 발주처에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요거 사면 검토할 때 올라가서 직접 측량하거나 이런 작업들 꽤 고소 작업도 많고 위험 작업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었는데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들로 다 확인하고 그걸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사례로 들고 와봤습니다. 결국 넓은 현장을 한 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부가적으로 측량 행위에 대해서 뭐 단면을 검토하거나 최적을 산정하거나 수량 산출을 하는데 시간을 간소화하는데도 당연히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인데 이것도 제가 그 몇 년 전에 기억에 남는 사례로 생각이 나서 좀 들고 와봤습니다. 한 산업단지 현장이었는데요. 그 여름에 집중호우가 있었던 시즌에 이제 인근 주거지에서 자기네들 뭐 큰 심한 피해의 침수는 아니었지만 침수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민원의 이유는 야 이거 우리 한 번도 비 많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잠긴 적이 없는데 이 옆에 이 현장에서 현장 생기고 잠겼다. 이 현장에서 물 배수 빠진 게 우리 쪽으로 빠진 거 아니냐라는 식의 약간 민원을 들어갔던 케이스들이 있었고, 요 구간에 대해서 이제 업체에서 담당자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러니까 홍수가 오기 전에도 계속 데이터를 찍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기록 차원으로. 그래서 그거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간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3차원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뭐 DSM 데이터, 그 다음에 뭐 고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처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분 도구를 통해 배수 경로를 확인하고 기울기가 어디로 기울어서 어디로 빠지는지를 다 표기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민원 대응했던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도 재밌는 사례로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계속 그 공간 정보 데이터에 대한 효용, 가치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 이런 것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어디서 뭐 우리는 해봤어 같은 것들도 많을 건데 왜 이런 기술들이 현장에 잘 남지 못했을까? 아니면 뭐 이런 공간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 건설 기술들도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남지 못했을까? 뭐 이런 도구들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실제 이런 기술들 현장에서 이전에 해봤고 뭐 다 알아 라고 하는데 그 왜 안 쓰게 되시는 걸까요? 왜 이전의 방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줄로 요약해 봤을 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와 신뢰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도 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시공 현장 현업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입장에서는 인풋 대비 아웃풋 명확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란 뭐 하면은 내가 이 10분 투자해서 나중에 그 얻어지는 가치가 20분, 30분, 50분 이상의 가치가 없으면은 수행을 하지 않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드론 같은 경우에는 10분 공동주택 정도 크기면은 10분 정도 촬영하고 뭐 분석 돌리는데 30분도 안 듭니다. 근데 그 30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나중에 1시간짜리, 5시간짜리, 이틀짜리 데이터가 된다라는 것들을 체감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주에 두세 번, 세네 번, 뭐 잘 쓰는 현장들 하루에 한 번씩 또 계속 찍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가령 제가 조금 물음표가 떴던 사례는 요즘에 많은 건설사에서 우리 실내 데이터들도 많이 만들고 수집하고 관리를 해야 돼 라는 식의 의견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360도 카메라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기술도 개발해보고 투입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설득이 안 넘어가진 포인트가 전 딱 저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 360도 카메라를 들고 직접 현장 담당자가 현장을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 투입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360 들고 열심히 들고 다닌 거에 대한 투입 대비 내가 얻어지는 게 뭐냐 했을 때 얻어지는 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가치가 내가 돌아다니는 시간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성립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60도 카메라 실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가치를 계속 올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저 부분이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워낙 오래된 산업이기도 하고 워낙 보수적이고 수직 구조로 오랫동안 일해왔던 그 비즈니스 중 하나지 않습니까? 건설이 기존 업무 방식이 뿌리가 깊어서 조금 더 이거 좀 더 좋아집니다. 이런 걸로는 안 바뀝니다. 네, 가령 제가 예시 중에 저희 웨이사의 기능 중에 포토박스 그 웨이사 모바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발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웨이사 모바일 만들 때 이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보다 더 편해야 된다. 그거보다 안 편하면은 절대 안 쓴다. 라고까지 얘기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도 그들은 계속 기존의 방식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뭐냐면은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효용 가치가 정말 그 뒷단까지 안 이어지면은 굳이 내가 그거 웨이서 모바일로 사진 찍어서 검증 자료 만드는 데까지 시간을 왜 써야 돼? 이런 논리에서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하게 이거 조금 좋아요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기존을 대체할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더 큰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까지 되어야지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현장 분들이 워낙 바쁘고 실제 필드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든지 딱 해서 자리에 앉아서 딱 서비스를 켭니다. 근데 켜자마자 나 뭐부터 눌러야 되는 거지? 라는 순간 안 씁니다. 네, 이것도 제가 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그분들은 이미 기존의 업무들이 되게 많이 바쁩니다. 이것 말고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걸 쓰기 위해서 이거 쳐다보고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식의 뎁스가 깊어진다거나 한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가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기술 도입은 책임자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는 그 책임자들은 보는 역할, 실무자들은 직접 수행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임자들이 설득이 안 되어 버리면은 책임자들이 이걸 찾지를 않거나 우선순위를 낮춰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무자분들도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이 책임자분이 1, 2, 3순위에 드론으로 사진 찍어와라, 웨이사 모바일로 검측 사진 찍어와라가 없는 것 같네?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후순위에 배치하고 1, 2, 3순위 책임자가 원하는 일들부터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그렇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하는 걸까요? 결국 또 안 쓰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도 이거 경험해봤고 많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 교육 후 도입하고 나서 교육 열심히 하고 그 이후로 관리를 안 해주거나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 안 씁니다. 네, 이 부분도 그냥 많은 스마트 건설 업체들이나 기술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 거 좋아요, 한번 쓰세요 하고 처음에 가서 뭐 세팅도 받고 교육비 받고 열심히 진행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6개월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서 만약에 그 실무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하는 순간 또 누락이 되고 우선순위가 뒤쪽으로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집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쪽을 중점적으로 보고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집 단계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무인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상 기준점을 대체하기 위해서 RTK 센서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향들이 결국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들은 의사결정자가 쓸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리고 공간 데이터 기반의 의사소통과 결정이 일어나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야 돼야 이제 그 책임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플랫폼을 사용하게 하여 제품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케어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사업팀에서 가장 뚱뚱하고 가장 우선순위 높게 판단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고객관리, 어카운트 매니저 쪽을 가장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현장에 케어가 일어나야 되고 활성화 지표를 계속 관리하면서 현장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트래킹하고 관리해서 고객에게 다시 재전달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어카운트 매니저분들이 하는 것들이 교육 끝나면은 바로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 보내고요. 일주일 있다가 또 연락드리고요. 한 달 있다 또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온라인 교육 계속 진행하고요. 온라인으로 현장에 진짜 못 쓰는 것 같다. 직접 현장을 갑니다. 현장에 가서 제대로 쓰셔야 된다. 업데이트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를 메이사에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은 저희는 툴,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이 되게 만드는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많은 발표 내용들 진행하는데 아까 대표님이 뭐 AI 얘기하고 가셨고 공간 데이터 얘기하고 가셨는데 저도 이제 AI 한 숟가락 정도는 얻고 발표를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담아왔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시공 현장을 학습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계획, 의사결정의 도구가 되는 것이 결국 공간 데이터와 AI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까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시공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노하우와 경험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특수한 케이스들을 AI가 판단하는 걸로 다 대체하는 것들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AI가 판단한 데이터가 그 경험과 노하우가 만나서 근거화가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다른 맥락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 AI가 작용을 했을 때 소장님이 이거 내가 20년 전에 이거 경험해봤어. 아니면은 야 이거 내가 예전에 해봤어. 이런 멘트로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렇게 했던 케이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이렇게 A가 B가 돼서 C가 됐어가 공간 데이터 기반의 분석된 AI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거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제가 담아왔습니다. 마무리 멘트는 위에 있는 내용들을 쭉 요약해서 적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발표를 들으신 분 중에 이미 드론 데이터를 활용해 보셨거나 이런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알던 내용이네 라고 하실 건데 그 알던 내용을 제가 구조화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제가 꼭 한 문장을 던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음 밑에 파란색으로 적힌 글자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공간 데이터는 쓰는 순간보다 데이터가 없을 때 가장 뼈아픈 가치를 느끼실 겁니다. 없을 때 그거 있었더라면 이라는 순간에 이 공간 데이터 기반의 현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